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박광남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종목의 발견이라는 코너를 새로이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출연자는 우리 한종목 연구위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 한종목입니다. 예, 한종목 연구위원님, 네. 저희 종목의 발견이라는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감이 오십니까? 제가 발견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종목의 발견이다 만큼 타이틀 제목 때문에 제 이름과 비슷해서 제가 첫 번째 게스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네. 전혀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되고, 종목의 발견이라는 코너를 조금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최근에 국내외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그 1등 공신은 우리나라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컸을 것이라고 그렇죠. 네.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더욱더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산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안에서 국내와 해외의 주요한 투자 종목들을 네. 투자 포인트 관점에서 비교해보는 그런 네. 코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만 투자 포인트를 잘 짚어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굉장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의 발견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참여하실 수 있는 댓글 이벤트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을 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준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벤트를 준비하신 만큼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같이 한번 하시죠. 아, 저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시죠. 아, 하나, 네네.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다툼이 굉장히 좀 심하다고, 그렇죠.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이 네. 삼성전자와 TSMC가 굉장히 좀 엎치락 뒤치락하고 네. 있다라고 들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두 반도체, 이제 거대 반도체 회사가 엎치락 뒤치락 시가총액 1위 싸움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간극이 있었습니다. TSMC 그렇습니까? 주가 상승폭이 조금 남다르긴 했어요. 조금 슬픈 이야기이긴 네. 하네요. 예. 네, 일단 근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TSMC는 사업 구조가 좀 다르죠. 네, 오늘 주제인 파운드리에서의 공통점은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말고도 팹리스라든가 그 다음에 가전도 만들고요, 핸드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심지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다 알고 계시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만드는 종합 반도체 전자 회사죠.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외주 위탁 생산만 맡고 있는 순수한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이 부분이 다르죠. 네. 그렇다면은 두 기업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사실은 이 파운드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말고는 네. 크게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둘의 치열한 이 시가총액, 치열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치열한 네. 시가총액 쟁탈전의 이유는 이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변화가 네. 뭔가 이유가 있겠군요. 네, 정확하게 잘 짚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TSMC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아무래도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크게 분류하면 IDM, 팹리스, 파운드리, 오사트 등으로 좀 구분하곤 합니다. IDM은 종합 반도체 업체로 팹리스와 파운드리, 심지어 오사트까지 모두 영위하고 있는 업체를 뜻하며, 대표적인 종목은 인텔과 삼성전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팹리스는 반도체의 설계만 담당하고 생산은 외주를 주는 업체로 퀄컴, 엔비디아, AMD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의 설계는 하지 않고 생산만 담당하는 파운드리 업체로는 TSMC, 글로벌 파운드리, SMIC, 국내에는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테스트, 패키징을 담당하는 오사트 업체로는 ASE, 암코어, 네페스 등이 있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은 TSMC라고 네. 알고 있고, 그 점유율도 네. 과반을 좀 넘는 것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과반을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네. 좀 굉장히 경쟁자와의 격차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드는데요. TSMC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그러면 일단은 기업 개요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TSMC는 1987년 모리스 창이라는 당연히 대만 사람이 창업한 회사인데요. TSMC는 세계 최초의 전용 파운드리
업체로서 설립 이후부터 약 30년간 업계 선두지휘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스 창이 이 창업 당시에 대만 정부가 시설 자금을 투자하고 창업 자금을 좀 대줬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대만 정부가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창업자 모리스 창은 미국 MIT로 넘어가서 졸업을 한 뒤에 그때 당시 인텔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입사를 해서 그 경험을 살려서 대만으로 돌아와서 TSMC를 창업해 30년 동안 이 TSMC를 이끈 그야말로 반도체 산업의 대부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아버지 맞습니다. 거의 그 이신 정도로, 거죠? 네, 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네, 89년도에 실제로 이건희 전 회장이 대만으로 넘어가서 모리스 창을 이제 스카우트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는 일화도 전해보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했다면 네. 이 반도체 지형이 네. 굉장히 좀 크게 변했을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1, 2위를 안 다퉜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TSMC가 이제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맏형인 셈이고요. 사실 과반이 넘는 점유율을 가지게 된 거는 이렇게 업력이 긴 것도 있지만은 이제 고객사인 팹리스들의 국적 문제도 크게 한몫을 합니다. 네, 2019년 기준 팹리스 업체들의 국적별 비중을 보시면은 미국 업체들이 약 점유율 65%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 뒤를 잇는 곳이 바로 대만이랑 중국이에요. 대만이 17%, 중국이 15%가 있고요. 반면 한국 업체들은 이제 약 1% 남짓하는 팹리스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30%가 넘는 수준의 이제 중하권 팹리스 업체들의 점유율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이제 파운드리 점유율이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인즉슨 이 반도체 토양이 네. 업을 하고 있는 토양이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보다 좀 유리한 환경임은 네, 부인할 수 맞습니다.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반면에 삼성전자는 2005년부터 파운드리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가요. 2017년 5월에 들어서야 이제 비메모리 사업 부분에서 파운드리 부분이 분사됐고요. 그래서 김기남 사장 체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이런 업력의 격차가 굉장히 나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격차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본력과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의 높은 공정 수준으로 인해서 사실 뭐 사업적인 주도권을 빠르게 캐치업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대단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이 TSMC 같은 경우에 오래된 업력과 그 팹리스 업체들의 이제 국적 그렇죠. 문제로 좀 더 유리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하지만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업력과 지리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TSMC를 쫓아가기 위해 굉장히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확하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가 네. 이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유율 측면에서는 좀 더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의 기대와는 달리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TSMC가 업력이 긴 만큼이나 그 수많은 팹리스 업체들과의 고객 관계, 레퍼런스가 정말 풍부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가 2017년에 파운드리 업체로서 두각을 드러내기 직전에는 이제 프리미엄 파운드리라고 할 만한 것이 TSMC가 유일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이제 팹리스 업체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무엇이냐면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 반도체를 제작을 할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파운드리를 어떤 걸 선정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거든요. 반도체 데이터 속도에 해당하는 클럭,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 가격, 그 다음에 패키징 가격, 그 다음에 전력 소모, 이런 것들의 변수를 다 고려를 해서 어떤 파운드리를 선정할지 선택을 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의 원활한 이제 소통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기존 고객들과 이미 관계가 돈독한 TSMC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TSMC는 고객의 각 특성에 맞게 같은 7나노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능력도 탁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간 제가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네. 이 반도체를 최초에 이제 설계를 네, 할 때부터 파운드리 업체가 같이 약간 동참하는 형태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협력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력이 오래되고 네. 그다음에 고객사 군들도 이제 고객들도 많은 풍부한, TSMC가 네.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유리한 환경이고. 네. 예, 그럼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업력이 좀 짧은 만큼 네. 이 고객사의 구성이 좀 단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비교적 단순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2019년 1분기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물량 중에 외부 고객사 물량은
40%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체적인 이제 삼성전자 엑시노스 AP 있지 않습니까? 예. 핸드폰이 들어가는 이제 CPU예요. 그 AP 물량만으로도 전체 파운드리 물량의 절반이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럼 삼성전자는 사실 절반 거의 가까운 그렇죠. 수준은 네. 내 거 했다. 뭐 자체로 내 거 해결했다. 했다라는 이야기였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40% 물량으로만 쉽사리 이제 캐펙스 투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은 점유율 격차가 그렇게 쉽게 뭐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캡티브 물량만으로도 매출의 안정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대형 고객사들의 대형 수주만 잘 따내게 된다면은 큰 폭의 외형 성장이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뭐 최근에 이제 희소식들이 좀 들려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퀄컴, 엔비디아, 뭐 IBM 맞습니다. 등등의 글로벌에 이제 저희가 딱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의 네. 수주를 삼성전자가 그렇죠. 좀 네. 많이 따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맞아요.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퀄컴이랑 이제 한 게 굉장히 좀 돋보이더라고요. 이제 퀄컴이 이제 5G 지원을 하는 AP 물량을 전부 다 삼성전자가 가져갔어요. 최신 AP, 최신 죠? AP. 최신 공정이 네, 필요한. 작년 이제 12월이었던 거예요. 퀄컴이 이제 스냅드래곤 888 이제 앞에 8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최신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네, 스냅드래곤 888을 이제 삼성전자 5나노 공정에서 맡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신년에 나온 뉴스인데 스냅드래곤 480 이제 보급형 모델인데 이거는 또 삼성전자 8나노 공정에서 맡게 됐습니다. 예, 사실 자체 AP를 생산하는 이제 애플을 네. 제외하면 안드로이드 진행 내에서는 퀄컴의 AP 물량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동의 1위죠. 예, 이런 퀄컴의 AP 물량을 수주했다는 내용은 아마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캐펙스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네. 또 수율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퀄컴 말고도 퀄컴은 어쨌든 이 스냅드래곤이라는 게 핸드폰 들어가는 AP잖아요. 근데 AP보다 더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게 바로 CPU, GPU인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GPU 수주를 또 따냈었습니다. 네. 이게 엔비디아가 TSMC 7나노 공정과 삼성전자 8나노 공정에서 자사의 GPU 위탁 생산 물량을 어디다 맡길지 좀 고심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8나노 공정이 EUV 장비를 사용하기 직전에 가장 미세한 공정이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수주 경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뭐 긍정적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물량을 따내게 됐습니다. 예, 엔비디아의 GPU 물량을 따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놀라운 네. 예, 뉴스라고 이제 그렇죠. 들었는데 네. 최근 뭐 뉴스를 보면 이 RTS 30 시리즈가 뭐 좀 공급 부족까지 그렇죠. 쇼티지. 겪고 있는 네. 상황이고 저도 이제 아마존 가서 맞아요. 그 GPU의 매출 상위를 보니까 대부분 다 엔비디아 제품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가장 큰 경쟁자가 지금은 AMD죠, AMD잖아요. AMD. 근데 이 문제가 AMD와 TSMC가 너무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다는 게 엔비디아한테는 좀 부담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가 5나노 공정, 7나노 공정이 인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공정 라인이 너무 빽빽해서 추가적인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 엔비디아가 이제 TSMC에서 삼성전자로 조금 물량을 옮겨오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게다가 네. 최근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죠. 네. 고공행진하면서 과거처럼 이 비트코인 채굴용 GPU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렇죠. 소식이 들렸는데 이것도 그 공급 부족 맞습니다. 현상을 조금 더 촉발하고 이 부분 또한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도 긍정적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네, 뉴스라고 네, 네.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삼성전자가 선두주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7나노, 5나노 등 미세 공정으로 진행될수록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요한 포인트는 미세 공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미세 공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